지난 2일 UN 무역개발회의가 개도국에 속해 있던 우리나라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죠. UN 무역개발회의 이 기구가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가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셨던 주 제네바 대표부의 이태호 대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호입니다. 지금 제네바에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최초의 사례입니까? 이전에 이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유엔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는 유엔 총회산하 정부관 기구인데요. 예. 1964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룹을 옮긴 케이스는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회원국들이 투표를 결정하는 겁니까? 만장일치 이런 식입니까? 예, 우리가 일단 그룹을 옮기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회원국들 간에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제 그룹별로 협의를 하죠. 그래서 그룹에서 한국이 글로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국가들 간에 서로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데요.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한국이 그룹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회원국들 간에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원국이 195개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라도 반대하면 어렵습니까? 예,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싶은 그룹에서도 찬성을 해야 되고 반대인 그룹, 선진국 그룹에서도 찬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조마조마했다 할까요? 그런 게 사실인데 다행히 아주 순탄하게 신속하게 잘 진행이 돼서 웅크타드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됐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선진국, 개도국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선진국 그룹은 B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으로 옮겨가겠다는 데 대한 우리 입장에 대한 선진국의 반응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또 그리고 떠나보내는 입장에 있는 이제 개도국 반응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그룹 A의 아태 지역,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이런 나라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아태 지역의 조정국이 이번에 파키스탄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대사가 이번 결정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한국이 웅크타드 내에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환영한다. 그리고 B로 옮겨가더라도 개도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달라 이런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개도국 그룹에서는 57년간 개도국 그룹에 속해 있던 한국이 이 그룹의 사정을 잘 아니까 선진국 그룹에 가서 선진국 그룹이 거꾸로 온 적도 없으니까요. 이 두 그룹은 섞인 적이 없어서 서로 사정의 입장이 다르니 여기 경험한 한국이 가서 조종자 역할을 잘해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십시오, 대사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제 발전을 급속하게 하고 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탈바꿈한 나라가 한국 외에 지구상에서 그렇게 많겠습니까? 많지 않은 사례의 반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게 웅크타드가 지금 설립된 지 57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개도국 그룹에서 그룹 B, 선진국 그룹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긴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성공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옮기겠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반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었다는 거죠. 사례가 없었지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군요. 시도는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도 선진국이 맞으니까 반대가 없었고 그리고 개도국에서도 우리한테 기대하는 역할이 있어 그랬다. 그러면 이렇게 지위 변경이 이 국제기구 내에서 되면 우리 역할이 달라집니까? 실제 기구 내에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인식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상당한 선진국으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는 대로 지난 5월 말에 그 대한민국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가 네. 개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또 녹색 성장 이런 것을 견인하는 큰 역할을 했고요. 또 이번에 G7 정상회의에도 우리가 초청이 돼서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논의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진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유엔 기구에서는 한국은 여전히 개도국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분류가 돼 있는 거가 이게 좀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웅크다드 총회가 이제 4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총회를 앞두고 이거를 현실에 좀 부합하게 고쳐보자 하는 시도를 했던 건데 다른 나라들도 역시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국제기구에 계시고 그리고 제네바에도 현재 계시고 그리고 국제기구에 포함된 여러 회원국들의 대사들을 상대하시니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그 한국에 대한 이해도 혹은 위상, 존재감, 영향력이 많이 달라졌다고들 보도를 하는데 그 한가운데 계시니까 제가 그 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예. 우선 정부도 사실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이런 그 대원칙을 우리가 견지해 나가면서 그 소위 그 경제를 완전히 닫지 않고 이렇게 락다운 없이 이렇게 개방적으로 운영을 해온 거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칭찬하는 분위기고요. 실제로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됐습니다. 여기에요. 오신 지 근데 사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잘 대처할 수 있었던 데는 물론 우리 국민들이 아주 높은 그 공동체 의식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게 밑받침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이렇게 합심해서 정말 코로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 하는 평판은 그건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 내셨다고 하니까 한 2달 정도 더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들은 얘기가 훨씬 많아지실 테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 제네바 대표부의 이태호 대사였습니다.